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삼척에 있는 대한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가 다음 주에 종무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탄광은 곧 문을 닫는데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주민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대체 산업 승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삼척 도계역 광장을 가득 메운 주민들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천여 명 가까운 주민들은 대책 없이 조기 폐광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폐광 지역에 염원을 적은 나무관을 도끼로 부수고 일부 주민은 삭발을 하며 대정부 투쟁 결의도 다집니다. 이들은 또 연탄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산업 발전에 기여한 폐광 지역의 희생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정부의 산업력군으로서 징정받고 대접받았다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삼척 시내에 사는 주민들도 찾아와 도계 주민들의 고충을 함께 나눴습니다. 집회를 마친 주민들은 운구차를 앞세우고 도계 도심을 행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제진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발표와 지정 면세점 특별 허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또 가행광산 특구를 지정하고 석탄공사 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과 상점들은 지역 주민의 뜻에 동참하며 창구 업무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가게 문 닫은 집도 많고요. 집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너무 공허하고 폐허하고 너무 살기 힘듭니다. 도계를 살려주세요. 폐광 지역에서는 이달 말이라도 경제진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명확한 시기조차도 항구하고 있어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에서는 지난 2005년 성산면에서 2015년 송정동에 이어 10년 만인 최근 강동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입산 통제 조치와 함께 주변 소나무 제거 작업 등이 실시됩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솔잎이 모두 누렇게 변했고 가지들도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의 소나무 한 그루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된 겁니다. 지난 5월 28일 시료를 채취해 2번에 걸친 정밀 검사 결과 지난 11일 소나무 재선충병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동구청에서 이제 2차 진단 의뢰를 저희 쪽에 요청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피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시료를 다시 채취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6월 11일 날 소나무 재선 검출 확인 및 최종 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과학원이 피해 나무 인근을 드론을 통한 항공조사, 인력으로 지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직 추가 고사 나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에서 10년 만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면서 재선충병 청정지역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릉 지역은 10년 주기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청정지역 지위를 잃었다 되찾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005년 성산면에서 처음 발생한 뒤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2008년 청정지역으로 전환됐고 2015년 송정동에서 다시 발생했다. 역시 2018년 청정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 강릉시는 지역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입산 통제 조치와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한편 추가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6월 24일까지 주변 5km 내 감량 신목을 정밀 조사 및 발생지 주변 하목 보일러 가구 12가구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영목 포함 주변 20m 이내 소나무류를 모두 배기하고 근방 15헥타르에 대해서는 예방 나무 주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특검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 측은 조사에서 할 말은 다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말 춘천에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명 씨와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내용으로 김 지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컷오프됐다가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에 복귀해 당선됐습니다. 김 지사를 비롯해 당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월 창원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핵심 의혹들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명태균 씨를 둘러싼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진태와 관련해서도 그 불법적인 공천 개입을 명태균과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이 쭉 한 것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정황을 명백하게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를 임명하면 최대 205명 규모로 특검이 꾸려지고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됩니다. 여론의 지지와 단식 농성으로 경선 기회를 얻었다고 밝혀온 김 지사 측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조사에서 할 말은 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영월에서는 앞으로 토마토 출하를 로봇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작업이 필수였던 선별과 포장 등 모든 과정에 자동화 설비가 도입된 건데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부담을 덜고 빨라진 출하로 소득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널따란 건물 내부에 흡사 공장 라인을 연상하게 하는 기계들이 들어섰습니다. 농가에서 들여온 토마토가 박스째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고 하나하나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에는 토마토 박스가 자동으로 포장되고 사람이 아닌 로봇이 적재까지 마칩니다. 영월에 새로 들어선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이번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영월에서는 토마토 출하 전 과정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게 됩니다. 영월에서 올해 57개 농가 2,500톤, 내년부터는 최대 80개 농가 4,000톤 이상을 출하하게 됩니다. 농산물의 이력을 생산 농가에서부터 추적할 수 있고 재고가 부족하면 자동 발주가 가능한 데다 물량 현황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생산 정보들을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저장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자동화 정보화된 설비로 그간 일손이 부족했던 농업인들은 걱정을 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존 출하 과정은 상당 부분 사람의 손이 갈 수밖에 없는데 고령화된 농촌은 일손이 귀하다 보니 출하에 들어가는 노동력이라도 아껴야 농가에서 생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토마토의 경우 덜 익은 푸른 토마토가 이미 익은 빨간 토마토에 비해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출하 과정이 빠른 자동화 시스템이 가격에서 유리하고 지역 단위 농협에서 농가와 전국 대형마트를 직접 연결하는 만큼 유통 단계도 줄다 보니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좀 더 좋은 값에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영월군 생산 농가가 소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기술 발전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시가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미분양 해소 저조를 이유로 강릉시를 지난 6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와 함께 전남 광양과 울산 울주군, 경기 평택과 이천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돼 있으며 해당 지역 분양 보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속초시가 KB국민카드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영랑호 벚꽃축제를 분석한 결과 방문 인원은 33% 증가하고 소비액은 7억 7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축제 전체 방문객 2만 6천여 명 가운데
외지인은 56.7%, 15,000여 명으로 나타났고 축제장과 인근 지역 소비액의 86%인 6억 6천여만 원은 외지인이 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속초시는 과거 단순한 설문이나 외주 용역에 의존하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경제 흐름을 수치화해 상시 분석 기반 과학행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의 무릉 변류천지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라벤더 축제에 지난 14일 개막 이후 이틀 동안 모두 2만 7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의 경우 축제 기간 중 하루 최다 입장객이 8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개막 이틀 동안 이 수치를 모두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축제장에 가득 핀 보랏빛 라벤더에 몽환적이고 낭만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고 곳곳에 조명이 설치돼 은은한 달빛과 어우러진 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해 라벤더 축제는 오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태백지역 마을축제연합회가 태백시의회의 예산 감액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주민자치 마을축제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태백시의회에서 올해 마을축제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23% 줄이면서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축제가 차질을 빚게 됐다며 8개 동 축제위원장과 위원들은 모두 사퇴하고 올해 마을축제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태백시의회는 태백시에서 마을축제 예산 증액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분쯤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한 석탄 광업소 지하 약 3km 지점에서 50대 광부 1명이 야간 작업을 하다 매몰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광업소 자체 구조대 30여 명이 약 2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인 광부를 발견해 지상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광부는 석탄을 캐는 과정에서 석탄과 물로 이루어진 이른바 죽탄에 묻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